안녕하세요. KJTV 최경진입니다. 오늘은 진검승부 60전 60승 0패 일본 최강의 경객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업류도의 결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을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안토니오 이노키 선수가 보입니다. 이것을 업류도 결투라고 합니다. 1987년 10월 4일 날 오후 5시에 업류도에서 안토니오 이노키와 마사 사이토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프로 레슬링 이벤트 시합이었고요. 심판도 없는 오직 두 선수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2시간 5분간의 혈투 속에서 성부는 안토니오 이노키의 TKO 승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991년 12월 28일 날 하세라는 선수와 타이거 제트 신이라는 업류도 결투가 있었습니다. 자, 실제 업류도란 어디에 있었는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업류도의 결투는 그 시작이 1612년 4월 13일 날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코지로 사이에 일본 제1의 경객의 명예를 두고 벌어진 대결이었습니다.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좌측이 사사키 코지로입니다. 약 1m의 장검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미야모토 무사시인데요. 칼이 아닌 목봉을 들고 있습니다. 성자는 미야모토 무사시였습니다. 자, 업류도의 위치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가는 백길은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붉은색을 보시면요, 현재 부산에서 오사카를 항해하는 페리 항로가 보입니다. 여기에 관문해협이라는 곳인데 업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요, 시모노세키 부산, 오사카 부산의 여객선의 항로가 보이고요. 이 여객선이 세토나이 해의 입구에 들어서면 시모노세키 부근입니다. 후나시마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업류도로 불렸습니다만 현재는 후나시마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류도의 결투에서 1612년에 승리한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여러가지 영화나 드라마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12편의 영화와 14편의 TV 드라마, 25편의 소설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의 영웅이며 일본 무사대의 표상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겠습니다. 자,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야모토 무사시 1584년 하리마국 출생입니다. 현재 효고현입니다. 60번의 진검승부에 패배한 적이 없는 일본 제1의 경객으로서 일본 무사도의 표상입니다. 이 성분은 모두 자신이 저술한 오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륜서라는 것은요, 1645년 미야모토 무사시가 저술했고요. 지, 화, 풍, 수, 공의 5 두루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술의 방법이라든가 수렴, 정신 자세, 전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륜서의 서문을 보면 13살에 처음으로 아리마 키헤이와 진검승부하여 승리하였고 16살에 뛰어난 검술과 아키야마에게 승리하였다. 이후 21살에 교토로 상경하여 천하의 경객과 60패를 겨루어 이기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버지 역시 검술가였습니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검술 훈련을 받았고요. 어린 미야모토 무사시는 계속되는 수련에 대단히 힘들어 했습니다만 검술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6살에 세키가하라 전투에 서군으로 참전하여 패배하였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서군에 참전했느냐 동군에 참전했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요. 기록으로 보아 서군이었던 우키타 히데이의 가문에 소속되어 종군한 것으로 보아 서군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군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는 성자인 동군의 토쿠가와 척으로부터 항상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리하여 21살 때 교토 제1의 검술 가문인
요시옵과 일족과 세 차례에 걸쳐서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문의 당주 요시옵과 그 삼촌의 패배를 설명해서 10살 전후에 어린 아들이 나서게 되고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망설임 없이 어린 아들을 베게 됩니다. 따라서 세간에 비난의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29살 때 당대의 라이벌 사사키 코지로와 업류도에서 대결을 벌이고요. 결국은 승리하고 일본 제1의 검술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미야모토 무사시는 검술 대결을 멈추게 됩니다. 오사카 전투, 시마바라 전투에 참전했으나 큰 활약은 없었고요. 59세에 오련수를 저술하고 61살에 쿠마모토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초록색 화살표를 보시면요. 1584년에 미야모토 무사시가 출생하여 1645년 61로 미야모토 무사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살았던 시대를 보시면요. 1467년에 오진의 난이 일어납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590년에 그 무시무시한 전국시대가 계속되고요. 전국시대가 종료하자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반도를 침범하는 임진왜란이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정권을 잡기 위해서 1600년에 서군인 이시다 미츠나리 동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이에 세키가와라 전투가 일어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에도 막부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원하는 서군의 16만 낭인들이 오사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인생은 전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즉 미야모토는 전란 속에서 태어났고 전란은 150년간 계속되었고 건객인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은 무사시는 자연스럽게 검술을 통해 입신 출세를 희망했고요. 천하의 건객과 대결하여 60전 60승을 이루었습니다만 그 어디에서도 그를 불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1600년의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보면 동군과 서군이 대결을 하여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만 그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패배한 서군의 16만 명의 무사들이 실업하여서 무기를 들고 배회하는 낭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불온하죠. 천하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각지의 다이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모반인 즉 패배한 서군이나 살인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는 절대적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따라서 16만의 낭인을 단속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몰수하게 되고요. 지방 권력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이묘들의 정기적 에도 방문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에도의 인질로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통제에 의해서 에도 막부 260년간 큰 전쟁 없는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야모토 무사시는 현대 히로로서 일본 무사도의 완성으로 서구에도 속에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일본 무사도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시대를 잘못 타고난 시대의 불운하였었습니다. 만인의 영웅으로 일반 무사도의 표본이기는 하나 검술을 통한 출세를 희망했으나 어디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를 기원한 시대적 상황 속에 혼자 남겨진 영웅이라는 평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